새벽 5시. 박은영은 옆자리가 차갑다는 것을 느꼈다.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깬 것도 이상했지만 30년을 함께 잔 남편이 없다는 것은 더욱 이상했다. 여보. 은영이 조심스럽게 불러보았다. 대답이 없었다. 화장실에 갔나 싶어 기다려보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다. 불안한 마음에 거실로 나가보니 남편이 소파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다. 여보, 여보. 은영의 절규가 조용한 새벽을 깨웠다. 급히 119에 신고했지만 의료진은 이미 늦었다고 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다. 부인, 고인이 평소에 심장에 이상이 있으셨나요? 아니요. 건강검진에서도 이상 없다고. 은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믿을 수가 없었다. 어젯밤까지도 내일 날씨가 좋다니까 산책이나 할까? 하며 웃던 사람이었는데 장례식장은 사흘 동안 조문객들로 붐볐다. 은영이 38년간 가르쳤던 제자들이 찾아와 눈물을 흘렸다. 선생님, 저 기억하세요? 3학년 때 담임하셨던 김소영이에요. 아, 소영이. 이렇게 커서. 은영은 간신히 대답했다. 제자들의 얼굴을 보니 남편과 함께 보냈던 평범했던 일상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선생님 남편분 정말 자상하셨어요. 운동회 때마다 아이들 간식 챙겨주시고. 제자들의 말에 은영의 눈물이 다시 쏟아졌다. 그때 장례식장 입구에서 낡은 검은 양복을 입고 조심스럽게 들어서는 남자가 있었다. 최민호, 남편의 대학 후배였다.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그와는 몇 년째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다. 형수님, 민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도 갑작스러운 소식에 충격을 받은 듯했다. 민호야, 이렇게 멀리서. 형 소식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정말, 뭐라,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민호는 영정 앞에 깊숙이 절을 올렸다. 대학 시절부터 형처럼 따랐던 선배였다. 졸업 후에도 종종 안부를 주고받았지만 각자 바쁜 삶에 치여 최근 몇 년은 만날 기회가 없었다. 형이, 정말 좋은 사람이었는데, 민호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혔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은영의 마음은 공허했다. 사람들의 위로도 자식들의 걱정도 실감나지 않았다. 마치 다른 사람의 일을 보고 있는 것만 같았다. 발인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은영은 홀로 거실에 앉았다. 갑자기 너무나 조용해진 집. 여보, 밥 먹어요라고 부를 사람도, 오늘 뉴스 봤어? 라고 말을 걸어올 사람도 없었다.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 남편이 좋아하던 김치가 그대로 있었다. 어제 아침에 이 김치 정말 맛있네 라고 했던 그 김치가. 은영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다. 이제 정말 혼자구나. 그날 밤 은영은 남편의 옷장을 열어보았다. 정갈하게 걸려있는 셔츠들, 넥타이들이 여전히 남편의 냄새를 품고 있었다. 손에 잡히는 것이 남편이 즐겨 입던 회색 카디건이었다. 여보, 정말 못 본단 말이에요? 우리 이제 뭐하고 살려고 했는데. 은영은 그 카디건을 품에 안고 밤새 울었다. 30년을 함께한 동반자가 사라진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일찍 일어났네라며 웃어줄 것만 같았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은영의 하루는 여전히 무기력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습관적으로 남편 몫의 밥까지 차려놓곤 했다가 혼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한숨을 쉬곤 했다. 교직에서 은퇴한 지 1년. 그동안은 남편과 함께 여행도 계획하고 손주들도 더 자주 보려고 했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계획들이 무의미해졌다. 어느 날 오후 현관문 앞에서 초인종 소리가 들렸다. 형수님, 안녕하세요. 문을 열어보니 민호가 과일 한 봉지를 들고 서 있었다. 아이고,
민호야, 이런 걸 왜 또, 지나는 길에 귤이 맛있어 보여서요. 형이 귤 좋아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은영은 민호를 거실로 안내했다. 오랜만에 집에 손님이 오니 어색하면서도 반가웠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민호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그냥 하루하루 보내고 있어요.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은영은 솔직하게 대답했다. 제가 일하는 복지관에 아이들이 참 많거든요. 그 아이들 보면 형수님 생각이 자주 나요. 그래요? 네. 형수님이 워낙 아이들을 좋아하셔서요. 형이 항상 자랑하셨어요. 우리 집사람은 아이들한테 마법사 같다고. 은영의 얼굴에 오랜만에 미소가 떠올랐다. 남편이 그런 말을 했었나? 어제는 5살 민우가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저 커서 의사 될래요. 그래서 아픈 사람들 다 낫게 해줄 거예요. 얼마나 기특하던지. 아이들은 참 순수해요. 그래서 가르치는 보람이 있었죠. 민호는 복지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에피소드들을 들려주었다. 아이들의 순수한 말과 행동들, 때로는 웃기기도 하고 때로는 뭉클하기도 한 이야기들. 형수님도 한번 오세요. 아이들이 선생님을 보면 정말 좋아할 거예요. 제가 가도 될까요? 정식 직원도 아닌데. 물론이죠. 자원봉사자들도 많이 오시거든요. 그날 이후로 민호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은영을 찾았다. 때로는 복지관 아이들이 만든 만들기, 작품을 가져오기도 하고, 때로는 함께 근처 공원을 산책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형수님, 집에만 계시지 말고 가끔 바깥바람도 쐬세요. 나이 들어서 혼자 나다니는 게 어색해서.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있잖아요. 민호의 말에 은영의 마음이 묘하게 따뜻해졌다. 오랜만에 누군가가 자신을 챙겨주는 느낌이었다. 어느 날 비 오는 오후, 민호가 평소보다 일찍 찾아왔다. 형수님, 오늘 복지관에서 작은 발표회가 있거든요. 아이들이 그동안 연습한 걸 보여준다고 하네요. 같이 가실래요? 제가 가도 괜찮을까요? 관계자도 아닌데. 괜찮아요. 부모님들도 많이 오시거든요. 복지관에 도착하자 아이들이 민호를 보고 달려왔다. 민호 선생님, 오늘 발표회 보러 오셨어요? 당연하지. 그런데 오늘은 특별한 손님도 모셔왔어. 민호가 은영을 소개하자 아이들이 신기한 듯 쳐다보았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오, 예쁜 할머니네. 아이들의 순수한 인사에 은영의 마음이 환해졌다. 발표회가 시작되자 아이들은 그동안 연습한 노래와 춤을 선보였다. 서툴지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니 은영의 가슴이 뭉클해졌다. 오랜만에 아이들의 순수한 에너지를 느끼니 자신도 살아있음을 실감했다. 할머니, 어떠셨어요? 발표를 마친 아이가 은영에게 달려와 물었다. 정말 잘했어. 너희들 덕분에 할머니 마음이 너무 좋아졌어.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은영은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워졌음을 느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남편을 잃은 지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죄책감이 밀려왔다. 슬퍼야 할 시간에 다른 남자와 함께 웃고 있었다는 사실이 스스로를 괴롭혔다. 민호 씨, 미안해요. 당분간 만나지 말아요. 은영이 갑자기 말했다. 형수님, 무슨 일이? 제가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민호는 더 묻지 않았다. 차를 길가에 세우고 조용히 말했다. 형수님, 슬픔에만 갇혀 계시지 마세요. 형도 형수님이 행복하기를 바라실 거예요. 고마워요. 민호 씨. 하지만 기다릴게요. 형수님이 마음을 정리하실 때까지. 그날 밤 은영은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다. 여보, 미안해요. 당신 생각을 해야 하는데
자꾸 다른 생각이 들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민호와 함께 있을 때의 따뜻함이 그리웠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서 두려우면서도 설레었다. 은영이 민호와 거리를 둔 지 2달이 지났다. 하지만 마음의 공허함은 더욱 커져만 갔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민호와 함께했던 순간들이 더욱 선명하게 떠올랐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복지관의 따뜻한 분위기, 그리고 자신을 배려해주던 민호의 다정한 눈빛들.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은영은 자신을 책망했다. 박은영, 정신 차려. 사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하지만 마음은 그렇게 쉽게 통제되지 않았다. 혼자 장을 보러 나갔을 때도, 혼자 저녁을 먹을 때도 민호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들었다. 어느 날 재래시장에서 장을 보던 은영은 우연히 민호를 마주쳤다. 그도 혼자 장을 보고 있었다. 형수님, 아, 민호 씨. 2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민호는 평소보다 많이 야위어 보였다. 수염도 제대로 깎지 않았고 옷차림도 단정하지 못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냥 별일 없이 지내고 있어요. 민호 씨는요? 저도. 그냥요. 민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용기를 내어 말했다. 형수님, 커피 한잔 하실까요? 할 말이 있어서요. 은영은 고개를 저으려 했다. 하지만 민호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다. 시장 근처 작은 카페에 앉아 민호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형수님, 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민호 씨, 저는 형수님을 그냥 형의 부인으로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은영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대학 시절부터 형수님을 뵐 때마다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형이 부러웠어요. 이런 분과 함께 살 수 있어서요. 그만해요. 민호 씨, 이런 얘기는. 형이 세상을 떠나신 후에 형수님의 슬픔을 함께 나누면서 제 마음도 변한 걸 느꼈어요. 민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진실했다. 더 이상 형수님을 그냥 형의 부인으로만 볼 수가 없어요. 형수님, 저는 당신을 한 여자로 좋아하게 됐습니다. 사랑하게 됐어요. 그 순간 은영의 심장은 거세게 뛰었다. 동시에 온몸이 떨렸다. 예상하고 있던 말이었지만 직접 듣게 되니 현실감이 확 다가왔다. 안 돼요. 민호 씨, 이럴 수 없어요. 은영은 자리에서 일어서려 했다. 형수님, 잠깐만요. 제 말 끝까지 들어주세요. 민호가 간절히 말했다. 저도 이런 감정이 옳지 않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마음이 어쩔 수 없어요. 형수님과 함께 있을 때 느끼는 평안함, 그 따뜻함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자식들이 뭐라고 할까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은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형수님의 행복이 가장 중요해요. 혼자 외롭게 지내시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괴로워요. 하지만 아직 남편을 잃은 지. 형수님, 사랑에는 때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슬픔과 사랑이 공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은영은 눈물을 참으며 카페를 뛰쳐나왔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자신도 민호에게 끌리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다. 집에 돌아온 은영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았다. 59세의 여자. 하지만 거울 속의 자신도 여전히 한 여자였다. 박은영. 너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니? 며칠 후 민호에게서 문자가 왔다. 형수님, 제 고백이 부담스러우셨다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진심입니다. 혼자 외롭게 지내지 마세요. 친구로라도 곁에 있게 해주세요. 은영은 한참을 고민했다. 마음으로는 민호를 만나고 싶었지만
이성으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었다. 결국 며칠 후 은영은 답장을 보냈다. 도서관에서 만나요. 그날부터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만나기 시작했다.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도서관에서, 한적한 공원에서, 작은 카페에서. 민호 씨,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어느 날 은영이 말했다. 형수님이 불편하시다면 불편한 건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편안해서 그게 더 문제예요. 민호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다. 그럼 계속 만나요. 다른 건 나중에 생각해요.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은영의 마음도 점점 기울어갔다. 민호의 따뜻한 배려, 진실한 마음을 느낄 때마다 저항할 수 없는 감정이 솟아올랐다. 어느 날 저녁 공원 벤치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며 민호가 말했다. 형수님, 많이 밝아지셨어요. 그런가요? 처음 뵈었을 때는 정말 많이 아파 보이셨거든요. 지금은 많이 좋아 보여요. 은영이 솔직하게 고백했다. 민호 씨 덕분이에요. 당신이 없었다면 아직도 그 어둠 속에 혼자 있었을 거예요. 그 순간 민호가 조심스럽게 은영의 손에 자신의 손을 올렸다. 은영은 피하지 않았다. 두 사람의 손이 자연스럽게 맞닿았다. 형수님, 제가 형수님을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은영은 대답 대신 민호의 손을 꽉 잡았다. 그것이 그녀의 대답이었다. 두 사람의 만남이 지속된 지 한 달 후. 결국 이 일이 은영의 자녀들에게 알려지고 말았다. 둘째 딸 민정이가 어머니께 안부 인사를 드리러 갔다가 민호와 함께 있는 모습을 목격한 것이다. 엄마, 방금 그 남자분은 누구예요? 민정이가 다그치듯 물었다. 아, 그분은 아빠 후배야. 후배면 왜 이렇게 자주 만나세요? 동네 사람들이 다 봤다고 하던데요. 은영은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다. 딸의 날카로운 시선이 가슴에 꽂혔다. 며칠 후, 은영의 집에는 세 자녀가 모두 모였다. 큰아들 철수, 둘째 딸 민정, 막내 아들 영수. 분위기는 차갑고 무거웠다. 철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엄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그 남자와 무슨 사이예요? 철수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야. 민호 씨는 좋은 사람이야. 좋은 사람. 엄마,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아빠 떠난 지 얼마나 됐다고? 철수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아빠 산소에도 아직 잔디가 제대로 자라지 않았어요. 은영의 가슴이 철렁했다. 철수야, 엄마 얘기도 들어봐. 들어볼 게 뭐가 있어요? 나이 들어서 창피하지도 않으세요? 민정이가 나섰다. 오빠, 너무 심한 거 아니야? 하지만 엄마,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엄마 행복을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너무 빠른 것 같아요. 그래요. 엄마,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우리 체면은 어떻게 돼요? 막내 영수까지 합세했다. 은영의 마음이 찢어지는 듯했다. 얘들아, 엄마도 사람이야. 혼자 있으니까 너무 외로워서. 그럼 우리가 있잖아요. 민정이가 울먹이며 말했다. 너희들은 각자 가정이 있고 바쁜 일들이 있잖니. 엄마는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 길었어. 그렇다고 해서 이게 답이에요. 아빠를 배신하는 거예요. 철수의 말에 은영의 눈물이 쏟아졌다. 배신이라니. 엄마가 아빠를 사랑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니? 사랑했으면 이럴 수 있어요? 죽은 지 몇 달도 안 됐는데 그때 현관문에서 초인종 소리가 들렸다. 민호였다. 미리 약속이 있었던 것이다. 안녕하세요. 민호는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집 안의 차가운 분위기를 금세 눈치챘다. 아저씨가 우리 엄마한테 뭘 원하는 거예요? 철수가 직설적으로 물었다. 저는 어머님이 행복하셨으면 할 뿐입니다. 행복? 아빠 죽은 지 몇 달 안 됐는데
다른 남자랑 있는 게 행복이에요? 민호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형을 정말 존경했습니다. 그분도 어머님이 외롭게 지내시는 걸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형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민정이가 소리쳤다. 우리 아빠는 아저씨 형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빠가 뭘 원하는지는 우리가 더 잘 알아요. 분위기가 더욱 악화되었다. 은영이 나섰다. 얘들아, 그만해. 민호 씨한테 너무 실례야. 엄마는 그 사람 편만 드시네요. 우리보다 그 사람이 더 중요해요? 그런 게 아니야. 하지만 예의는 지켜야지. 결국 자녀들은 다시 생각해달라는 말을 남기고 냉랭하게 돌아갔다. 민호와 단둘이 남은 은영은 소파에 주저앉아 울었다. 미안해요. 민호 씨. 아이들이 너무 심했어요. 괜찮아요. 형수님, 충분히 이해할 만해요. 이제 어떻게 하죠? 아이들이 저를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민호는 은영 옆에 앉아 조심스럽게 말했다. 형수님, 가족을 잃고 싶지 않으시다면 저는 물러나겠습니다. 아니에요. 은영이 단호하게 말했다. 더 이상 다른 사람 눈치 보며 살고 싶지 않아요. 아이들도 언젠가는 이해해 줄 거예요. 하지만 민호 씨, 내가 행복할 수 있다면 어떤 데 가도 감수하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민호의 눈에 결의가 서렸다. 그렇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형수님 곁을 지키겠습니다. 하지만 그 후 며칠간 아이들의 반발은 더욱 심해졌다. 큰아들은 아예 전화를 받지 않았고 딸은 차갑게 말했다. 엄마, 정 그러시겠다면 손주들은 못 보신다고 생각하세요. 가장 아픈 말이었다. 손주들을 볼 수 없다는 것. 그것은 은영에게 가장 큰 상처였다. 민정아, 그렇게까지 하지 마라. 엄마가 먼저 그러셨잖아요. 우리 기부는 생각 안 하고 전화가 끊어진 후 은영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자식들과 손주들을 잃을 수도 있다는 현실이 무겁게 다가왔다. 자녀들과의 갈등이 한 달째 계속되던 어느 날, 은영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민호 씨, 이 동네를 떠나요. 민호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형수님, 갑자기 왜? 아이들도 힘들어하고 동네 사람들 시선도 부담스러워요. 계속 이곳에 있으면 모두가 힘들 것 같아요. 하지만 가족들과 멀어지시면 언젠가는 이해해 줄 거예요. 지금은 서로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새로운 곳에서 새로 시작하고 싶어요. 민호는 잠시 고민했지만 은영의 의지가 확고함을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민호 씨 일은 어떻게 하고요? 복지관에는 다른 지역에도 있어요. 새로운 곳에서 새로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2달 후, 두 사람은 도시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작은 마을로 이주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이었다. 산과 강이 있고 정겨운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다. 작은 한옥을 개조한 집을 얻어 살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각자의 방을 쓰며 조심스럽게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다. 형수님, 여기 정말 좋네요. 민호가 마당에서 바라본 산을 보며 말했다. 그러게요. 공기도 맑고 조용해서 마음이 편해져요. 새로운 환경에서 은영은 오랫동안 잊고 있던 취미를 되살렸다. 교직 시절 즐겼던 그림 그리기였다. 젊었을 때는 화가의 꿈도 있었지만 현실적인 문제로 교사가 되었었다. 와, 형수님, 정말 잘 그리시네요. 민호가 은영이 그린 마을 풍경화를 보며 감탄했다. 젊었을 때 조금 배웠거든요. 그때는 화가가 되고 싶었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형수님의 그림을 더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어요. 민호의 격려에 힘입어 은영은 그림에 더욱 몰두했다. 마을의 사계절, 사람들의 모습, 자연의 아름다움을 화폭에 담기 시작했다. 민호는 근처 도시의 복지관에 자리를 잡았다.
조금 멀어졌지만 매일 출퇴근하며 여전히 아이들을 돌보았다. 오늘 새로 운 아이가 있어요. 5살인데 정말 똑똑해요. 그래요? 어떤 아이인데요? 민호는 매일 복지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은영도 가끔 복지관을 찾아가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선생님, 그림 너무 예뻐요. 아이들이 은영의 그림을 보며 좋아했다. 너희들도 그려볼래? 은영은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쳐 주기 시작했다. 아이들의 순수한 창의력을 보며 자신도 새로운 영감을 얻었다. 두 사람의 일상은 평온했다. 아침에는 함께 마을을 산책하고 오후에는 각자의 일에 집중했다. 저녁에는 함께 요리를 하고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었다. 형수님, 행복하세요? 어느 날 저녁 민호가 물었다. 네, 정말 오랜만에 마음이 평안해요. 민호 씨는요? 저도요. 형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들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해요. 물론 가족들과의 관계는 여전히 소원했다. 가끔 안부 전화가 오긴 했지만 예전 같은 따뜻함은 없었다. 엄마, 잘 지내세요? 둘째 딸 민정이가 가끔 전화했다. 응, 잘 지내고 있어. 너희들은? 저희도 잘 지내고 있어요. 아이들이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그래? 언제 한번 놀러 와라. 응, 시간 되면요. 짧은 통화였지만 그래도 연락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다행이었다. 어느 날 마을에서 작은 전시회가 열렸다. 은영도 용기를 내어 자신의 그림 몇 점을 출품했다. 이 그림 정말 아름답네요. 누가 그린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은영의 그림을 보며 감탄했다. 아, 저희 마을에 새로 오신 분이 그리셨어요. 원래 선생님이셨다는데 그림도 정말 잘 그리세요. 사람들의 따뜻한 반응에 은영의 마음도 뿌듯했다.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자신감을 되찾는 느낌이었다. 형수님, 정말 대단하세요. 마을 사람들이 다 좋아하네요. 민호 씨 덕분이에요. 당신이 용기를 주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저녁 무렵 두 사람은 마당에 나가 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형수님, 후회하지 않으세요? 가끔은 아이들 생각에 마음이 아프지만 후회하지는 않아요. 민호 씨는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형수님과 함께하는 이 평온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매일 느끼고 있어요. 그날 밤 은영은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한 지 6개월이 되었다. 아이들과 멀어진 것은 여전히 마음 아프지만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 큰 위안이다. 사람들은 우리를 비난할지도 모른다. 나이 들어서 무슨 사랑이냐고 철없다고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사랑은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확실히 안다. 민호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평안하다. 그가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배려 깊은 행동 하나하나가 나의 하루를 의미 있게 만든다. 나의 황혼은 더 이상 외롭지 않다. 서로를 이해하고 아끼는 마음이 있어 무엇도 두렵지 않다. 남은 인생을 함께 걸어갈 동반자가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 며칠 후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다. 큰아들 철수가 전화를 한 것이다. 엄마, 안녕하세요. 철수야, 오랜만이구나. 엄마, 그동안 너무 심했던 것 같아요. 엄마 행복이 가장 중요한 건데, 은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괜찮아, 아들아. 엄마가 갑작스럽게 해서 놀랐을 거야. 그래도 가족인데. 한번 뵈러 가도 될까요? 물론이지. 언제든 와라. 전화를 끊은 후 은영은 민호에게 이 소식을 전했다. 형수님, 정말 다행이에요. 가족들과 화해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모든 게 당신 덕분이에요. 민호 씨. 당신이 없었다면 이런 용기도 내지 못했을 거예요. 일주일 후 철수가
가족과 함께 찾아왔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부드러워졌다. 할머니, 그림 정말 예뻐요. 손주들이 은영의 그림을 보며 좋아했다. 할머니가 그린 거야. 예쁘지? 네. 저도 그림 그리고 싶어요. 그럼 할머니가 가르쳐 줄까? 손주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며 은영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다. 가족과의 화해, 그것이 가장 큰 선물이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철수가 말했다. 엄마, 그동안 죄송했어요. 엄마, 행복을 생각하지 못했네요. 괜찮아, 아들아. 너희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반응이었어. 민호 아저씨, 우리 엄마 잘 부탁드려요. 철수가 민호에게 정중히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을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가족들이 돌아간 후 두 사람은 다시 마당에 앉아 별을 보았다. 형수님,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요. 그러게요. 이제야 마음 편히 당신과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서 찾은 사랑이지만 그 사랑은 젊은 시절의 사랑 못지않게 깊고 진실했다.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서로의 꿈을 응원해주며 남은 인생을 함께 걸어갈 두 사람. 은영과 민호의 새로운 사랑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세상의 시선이 어떻든 진정한 사랑 앞에서 나이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이해하고 아끼는 마음, 그리고 함께 만들어갈 아름다운 추억들이었다.